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 IoT 분야의 2021년도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022년도에는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시간축상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달에는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이 다수 출시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태그 플러스가 있고요. 애플의 에어태그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UWB 기술, 즉 10m 이내의 거리에서 한 10cm 정도의 정확도로 정확하게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체의 위치 추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바꾸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구글이 네스트 허브 2세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뭐 이전에 출시된 1세대 제품하고 외관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레이더 센서, 솔리라고 하는 레이더 센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사실 이 센서는 그 픽셀 4, 2019년에 출시된 픽셀 4에 처음 들어갔다가 그 다음 버전에는 이제 빠진 그런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 1, 2m 이내의 거리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비접촉식으로 어떤 수면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센서가 되겠습니다. 구글은 요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헬스케어 쪽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10월인가 11월 정도에 그 명상 서비스를 이제 파일럿 형태로 이제 제공했고요. 요거를 이제 PP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아마 2023년부터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5월 달에는 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큰 뉴스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그 과거에 직비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가 CSA, 커넥티비티 스탠다드 얼라이언스라는 그 이름으로 어떤 이제 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그 직비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커넥티드 홈 오버 IP, 즉 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매터라고 하는 이제 표준으로 이름을 또 역시 개명을 해서 공식적인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12월 달까지 이제 그 표준 스펙 1.0을 발표하는 거였는데 뭐 이제 그 여기 참여 기업들도 늘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이제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표준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드,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2022년 5월 내지 6월 정도에 이제 첫 번째 표준과 관련 제품들을 이제 공개 및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9월 25일에 아마존이 하드웨어 이벤트를 열면서 에스트로라고 하는 홈 서비스 로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에다 이게 옛날에 통돌이 청소기처럼 바퀴를 붙여놓은 그런 형태고요. 말 그대로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다 필요할 때 충전하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를 인식을 하고요. 공간을 인식을 합니다. 아, 그래야 제가 돌아다니고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음,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각 방마다 공간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이런 로봇이 있다라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디바이스를 좀 더 덜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동성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시큐리티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KT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0월 말이었는데요. 한 점심시간 바로 전에 인터넷이 갑자기 접속이 안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 가지고 사람들 뭐 인제 카카오톡도 안 되고 하니까 인제 막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당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문제는 이게 인제 카드 결제기, 인터넷을 이용하는 카드 결제기가 동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인터넷 쇼핑도 안 됐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런 것들, 그리고 인제 몇 년 전에 해화전화국 그 화재 사건 때 또 인터넷 안 됐었잖아요. 고런 뉴스들만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물 인터넷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제 이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되니까 인제 핸드폰 앱에, 아마존 앱에 알람이 뜨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그 클라우드 캠의 접속이 끊겼다.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요거였더라고요. 어 그리고 인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그 스마트홈 서비스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아까 뭐 아마존 예를 들었는데, 아마존도 인제 알렉사 쪽에 그 다양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은 뭐 로컬하게 좀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 앱으로 어떤 디바이스의 상태를 한다? 제어한다?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인제 또 애플 같은 경우 로컬하게 인제 동작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만 되지, 만약에 외부에서 애플의 뭐 홈팟 미니나 뭐 애플 TV 쪽에 접속하려고 한다?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예. 걔도 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뒤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스마트 홈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그 회선의 이중화, 인터넷 회선의 이중화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허브 장치에 이런 이제 이런 허브 장치, 요런 허브 장치가 될 텐데, 요런 허브 장치에 단순하게 와이파이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까지도 같이 사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인제 요 월패드 해킹, 우리 아파트, 지능형 아파트, 스마트 아파트에 월패드가 해킹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월패드를 해킹해서 거실 내 장면을 찍은 다음에 홍콩에 인제 다크웹이라고 해서 인제 불법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인제 유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제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은 이슈가 엉뚱한 데로 번졌죠. 이렇게 세대 간 망분리 쪽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세대 간 망분리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단지별로 인제 그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안도 열악하고 플랫폼도 열악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일단은 인제 다크웹에서는 동영상을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월패드나 뭐죠? 이렇게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초인종 쪽을 해킹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뽑아다가 아마 인제 유통을 한 것 같은데, 뭐 얘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스마트 아파트의 그 플랫폼이 그렇게 쉽게 해킹이 된다라는 거는 어 아파트에 있는 모든 기기가 다 해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막 지 맘대로 동작을 한다든지, 집에 있는 보일러나 에어컨이 지 맘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현관에 스마트 도어락은 안 잠기고요. 만약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래 버리면 아주 난감하잖아요. 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슈다. 그래서 저도 인제 2018년 뭐 말 2019년 초 해서 그 지능형 스마트홈 설비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인제 보안 항목을 집어넣어 놨었는데, 건설사하고 이거 월패드 제조사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빠졌습니다. 한 2-3 년간 빠졌다가 요번에 인제 12월 달에 과기정통부가 인제 그 보안 항목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내년 1월 달 2022년 1월 달에 고시를 하게 되면은 7 월부터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인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인제 그 월패드 타입의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출시됐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 아마존의 에코시어 15 인데요. 9월 달에 하드웨어 이벤트 때 같이 에스트로하고 같이 이제
공개가 됐던 소개가 됐던 제품인데 12월 중순부터 이제 실제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굉장히 15인치, 15.6인치 정도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한꺼번에 제공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도어벨이나 그 아웃도어 카메라 그런 것들이 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화면에 이제 PNP 형태로 이제 그런 화면도 같이 뜨고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월패드를 대신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를 따로 사서 이용하자라고 하니까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얘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스마트 TV를 좀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그걸 메터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터 TV 쪽 부분이 될 텐데 얘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기능들은 사실은 이제 서브고요. 메인은 우리 크롬캐스트라는 기능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동영상 보다가 TV로 딱 던지면 TV에서 이어서 이제 동영상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 을 이제 한번 TV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메터 TV 쪽 관련된 스펙도 지금 같이 개발 중에 있다.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 시장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그 스마트홈 환경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패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요한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뉴스들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한샘이 7월 달에 고퀄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업에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샘 같은 경우는 뭐 가구 분야 1위, 인테리어 분야 1위, 그다음에 이제 그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이제 건자재 부분에서도 1위. 뭐 일종의 스마트홈 분야의 하드웨어 쪽에서는 건축하고 하는 거, 건축 빼놓고는 아마 1위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시장도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차별화 전략 측면에서 스마트홈 솔루션을 좀 검토하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 서비스 분야로까지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직방이 삼성 SDS의 스마트홈 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스마트홈 여기 SDS의 스마트홈 부분은 그냥 뭐 그 뭐죠? 도어락 같은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어 솔직히 이제 왜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뭐 아주 많이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아마 홈 관련된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쪽 혹은 이제 그 다양한 그 생활 서비스들을 모아서 생활 서비스 포탈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닥 새로울 게 없는 게 하이마트도 이미 홈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코웨이도 하고 있고 LG전자도 하고 있고요. 8월인가 9월인 같은 여름에는 저기 어디죠? LG 플러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이제 홈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었는데 그런 걸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도 다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22년도에는 이쪽 그 홈 중심의 생활 서비스 분야에 어떤 그 큰 어떤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O2O라고 불렀던 생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나 인수, 합병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사들도 자신들이 기존에 구축해 놓은 이제 스마트홈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활 서비스 포털화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 대우건설, 자이, 삼성물산, 레미안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마이너한 건데요. 이제 현대건설이 7월부터 이제 카투홈을 적용을 했다. 사실 홈투카는 한 2, 3년 전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홈투카는 집에서 차를 제어하는 건데 카투홈은 차에서 집안에 있는 디바이스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거꾸로인 거죠. 뭐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용 커넥티드 카 플랫폼,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시켜서 사실 해주면 되는 건데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음, 카토홈이 처음 적용됐다. 앞으로 이제 지금 전기차 보급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전기차 꼭 전기차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자동차의 커넥티비티는 계속 들어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전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OTA로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커넥티드 카 시장이 커지고 그럼 당연히 이제 자동차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려고 할 테고 그중에 하나가 카톰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좀 전망을 해보면은요. 앞에 올해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이 내년에도 저는 더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메터가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스마트홈 그 중심의 생활 서비스 플랫폼 경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클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아이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 22년 그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갤럭시온 미니 2라고 하는 이제 AI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관련된 뉴스도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메터하고 관련해서 허브 장치로 냉장고,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요 이제 스피커 요 세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살아남아야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스피커 스피커를 담당하는 사업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갤럭시온 미니 2에는 이 메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스레드까지 탑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탑재가 안 된다라면 이제 삼성은 이제 홈 쪽에서 폭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아마 스마트홈 분야에 하반기 정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도 이미 카카오 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도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를 좀 부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잘 아시겠지만 디바이스 제조사, 건설사, 통신사 이렇게 좀 디바이스 장악력이 있는 그 기업들 중심으로 스마트홈이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가 되면은 그 디바이스 디펜던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메타만 되면은 어떤 제조사가 만든 디바이스라도 다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서비스 사업자든 간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네이버, 카카오가 기존의 이제 컴퓨터 중심의 인터넷 환경, 그 다음에 한 2007년, 8년 이후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엄밀히 따지면 한 2010년 정도부터죠. 그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모바일 시장, 그다음에 이제 제3의 어떤 그, 그 전장터로 아마 홈 쪽이 이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허브 장치들을 이용한 스마트홈 시장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모든 기능들이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공이 되기보다는 로컬에서 제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로컬 제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집에 있는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집에 있는 허브 장치에 다 연동이 되고요. 필요한 정보들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일단 디바이스 제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어디 하나 제 블로그에도 공유한 게 있는데 어, 이, 그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제어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에서 어떤 버튼을 딱 터치하는 순간에 디바이스가 동작을 합니다. 거의 실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에 있는 앱을 딱 터치를 해도 클라우드를 거치고 저쪽 클라우드를 거치고 또 다시 우리 집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딜레이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제어가 어, 아주 중요해질 부분일 거고요. 요 로컬 제어를 하려면은 집에 있는 허브 장치가 좀 센 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엣지 허브 가 주목을 끌 거고 이 엣지 허브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요걸 가능하게 하는 뭐 이제 AI 칩셋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스마트홈과 IoT 분야의 2021년도 주요 뉴스 그리고 2022년도의 시장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동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1월이나 2월 중에 추가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